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약세장이 끝나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비트코인 나름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10,00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20,000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일간 차트로 바라보면 고만고만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최근 워낙 약세장 끝판왕 분위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세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1,000 부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만 잘 뚫어주면 $25,000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곧 휴전을 선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부분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재립했었던 지역이자 러시아의 최대 목표 지역이었던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이 거의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겁니다.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종식되든 휴전되든 이런 상황은 다시 세계 자본시장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나름 금리 핸들링 이외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이 이제 서서히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중국 관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유사의 기름값 내려라 이렇게 기름값 인하 압박을 넣는 다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인플레이션에 똥줄이 타다 너무 탄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둘 7월을 거치면서 정책적인 카드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스타트는 중국 관세 인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번 주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주 많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7월 8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예측치는 지난달과 동일한 3.6%입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한 만큼 어쨌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향성이 이어질 경우에 당연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이번 달 연준 FOMC 회의에서도 나름의 안도 데이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의 반등세가 장기 랠리, 거대한 랠리의 시작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조금 일러 보입니다. 전쟁 휴전, 금리 리스크 해소, 이렇게 뭔가 확정적인 신호들이 등장할 때까지는 반등을 하더라도 거대 상승장 수준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김없이 증시 강세장이 펼쳐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제 답답함을 떨쳐낼 수 있는 시간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20,000 위로 올라선 게 이렇게 반가운 일이 될 거라고는 지난 2분기 초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지지라인이 자리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20,000를 지키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이슈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20,000 위로 다시 올라서 준 것은 그래서 상당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1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아주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큰 의미 부여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3%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9,637달러 아래로 후퇴하지 않은 것은 더 낮은 수준에서의 매도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황소 세력이 19,637달러 저항선 위로
다시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게 현실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19,637달러 위로 밀어 올리면 20일치 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1,255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은 다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가 여기도 넘어설 경우에는 22,000달러에서 23,362달러 오버헤드 영역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뚫어낼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5,71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황소 세력은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반면 21,000달러에서 다시 하락하면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17,622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가 또 깨질 경우에는 15,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플랜B는 자신이 고안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신호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했다라면서 상승장 전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데이터 신호가 6월에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다. 물론 해당 지표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RSI에서도 강세 시그널이 확인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장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에서 보라색 선이 온체인 데이터인데 이게 어떤 온체인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워낙 대대적인 폭락장을 경험해서인지 일단 뭐가 됐든 이제 방향성 좀 틀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경우에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6월에 최악의 달을 경험했지만 장기 보유자의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30일 동안 37.9% 하락하면서 2011년 약세장에서 경험한 최악의 달을 다시 경험했지만 이른바 호들러로 불리는 장기 보유자들의 투심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들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호들러들은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전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확신과 신뢰라는 점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의 반등의 기운을 불어넣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최대 격전지이자 푸틴이 가장 먹고 싶었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거의 장악하면서 휴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CNN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려는 푸틴의 목표가 가까워졌다라면서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원했던 돈바스 장악을 대부분 이끌어낸 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이 애시당초 돈바스 지역의 해방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네츠크를 둘러싼 공방전이 전쟁 상황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네츠크까지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 돈바스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것인 만큼 선제적으로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리시찬스크 점령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군도 이 상황을 시인한 만큼 동부 전선에서의 상황은 거의 러시아가 승기를 쥐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전쟁 장기화에 모두가 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목표를 대부분 얻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전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우크라이나에는 다소 미안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내 식탁 물가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이제 좀 전쟁은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등 모멘텀을 넣어준 상황에서 또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 카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국 관세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금리 핸들링 이외의 정책 카드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고율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대중 압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발표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덧붙여지긴 했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관세 카드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다라는 점에서 이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카드도 몇 장 없고 똥줄은 탈 대로 탄 상황입니다. 정유사들을 향해서 기름값을 내리라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한 것만 봐도 완전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기름값을 떨굴 수 있으면 그렇게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면 물론 좋겠지만 나름의 시장에는 수요 공급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원리 원칙도 없이 내놓다 보니까 당장 아마존의 베조스가 발끈하면서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베조스의 멘트는 좀 악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거나 기본적인 시장의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기름값을 낮춘다고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이게 수급 관리에 실패해서 오히려 가격 폭등을 시키는 상황 이미 역사적으로도 몇 차례 입증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탠 한마디도 재미가 있는데 만약 똑같은 내용을 트럼프가 말을 했다라면 반대편에서는 권위주의적이라는 hin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돌려가기를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 관세 이슈를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은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옥수수와 밀, 구리 등 모든 상품 가격이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이미 거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품 투자업체 리노의 CIO인 루이 나벨리에는 국제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 몰려든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거 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상품 전략가 트레이시 앨런은 6월 넷째 주에 상품 선물 시장에서 15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라면서 4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었던 건데 이게 지금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상품 선물 시장에서의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실업률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에 발표된 5월 실업률은 3.6%로 수십 년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황을 확인했고 경기는 어렵지만 노동 수요는 탄탄하다 이런 점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7월 8일 밤에 발표가 되는 6월 실업률의 경우에도 5월과 동일한 3.6%로 예측되고 있는데 예측치대로만 나와주거나 조금 하회한 상황이 확인된다라면 시장에는 당연히 안도 시그널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폭이 0.75%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CME 페드 워치를 보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7월에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80%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95%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회의 때까지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얼마나 바뀔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어서 실제로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가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만약에 0.5%포인트 수준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하반기 강세 랠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디파이 기업 블록파이에 대한 FTX의 인수는
여러모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유동성이 풍부한 거래소가 사들이면서 업계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FTX와 바이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FTX는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블록파이를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옵션 계약을 블록파이와 이미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이번 FTX의 블록파이 인수와 관련해서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FTX의 블록파이 인수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 약세장의 끝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사용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고 자본을 투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블록파이 구제를 고객풀 확대를 위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약세장은 사이클 측면에서 장기 추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발을 들여 놓았다라는 것은 바닥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름의 그럴듯한 인간 지표가 등장했다라는 건데 꽤 설득력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바닥 찍고 이제 다음 상승 페이지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든 크든 어쨌든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나름 의미 있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